회계의 순환 과정은 우리가 이제 회계 기간 중에 회계의 순환 과정은 우리가 회계 기간 중에 거래를 기록하고 회계 연도 말에 회계 기록한 거를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 하면 먼저 이제 거래가 발생이 돼야 되겠죠. 거래라고 하면 우리가 회계상 거래만을 우리가 거래라고 말하고 있고요.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데 회계상 거래는 이제 식별하고 분개하고 이제 정기를 해야 되는데요. 거래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분개를 했었잖아요. 분개를 하는 그 자체를 거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거래가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회계상의 거래는 재무제표에 영향이 미치는지, 그 다음에 영향을 한 금액을 측정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회계상 거래하면, 만약에 이제 회사를 개업을 했을 경우에, 자본금 1,000만 원을 이제 보통 입금하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회계상 거래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사무실을 개업을 하는데, 보증금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고요. 입금하기로 했고 이 입금 금액을 보통 뭐 계좌이체 시켰다. 계좌이체하다. 이렇게 해서 변동사항, 금전이 오고 가거나 자산이나 부채나 비용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게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돼야지만이 이게 이제 거래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거래를 가지고 분계 타변과 대변의 금액을 표현해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분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회계상 거래에서 보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계약이나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계약이나 부탁을 했다거나 아니면 주문한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할 수 없고요. 청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채용.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고요. 직원을 채용하고 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를 얼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탁만 한 경우에도 회계상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약속.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 직원한테 200만 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약속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할 수 없고요. 그 직원을 채용하여서 직원한테 급여를 2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런 걸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하고, 계약했다든지 부탁을 했다든지 주문, 청구, 채용, 이탁 거기까지 약속만 했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에는 거래의 판례서가 있는데, 거래의 판례서에는 우리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거래의 판례서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회계상 거래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이라는 8개 이제 요소로 구분되는데 이를 이제 우리가 거래의 판례서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재무 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재무 상태표에는 우리가 차변에는 자산이 있고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거든요. 재무 상태표이고
재무상태표 차변을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자산으로 하자. 자산은 차변이고요. 차변에 자산이 오고 대변에는 부채가 오고 부채와 자본이 오게 돼 있죠. 부채와 자본이 오게 되는데 자산이 있는 이쪽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변, 부채하고 자본이 있는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변이라고 하자. 약속을 했어요. 대변. 그래서 자산은 왼쪽에 나타나는 게 항목이 자산이고요. 오른쪽 대변에 나타나는 건 부채와 자본인데, 그럼 이 자산이 차변이고 부채가 대변에 나타났기 때문에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의 합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왼쪽의 자산 차변의 합과 오른쪽 대변 부채하고 자본의 합이 같다.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인데요.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의 합이 같다.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대변의 부채하고 자본의 합이 1,000만 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왼쪽에 나타나면 자산이 증가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 부채가 오른쪽에 나타나면 부채가 증가된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이 오른쪽에 나타나면 부채가 증가된 거고, 만약에 자산이 오른쪽에 나타났다. 자산 항목이 왼쪽 항목 차변 항목인데, 자산이 부채 대변 항목에 나타났다 하면 자산이 감소가 된 거고요. 부채는 오른쪽 대변 항목인데, 오른쪽 대변에 있을 때는 부채가 증가가 된 건데, 부채가 왼쪽에 나타났다 하면 이거는 부채 감소가 되는 거고요. 자본도 오른쪽 대변 항목인데 오른쪽 대변에 나타나면 자본이 증가가 된 거고요. 이 자본이 왼쪽에 발생이 되게 되면 자본이 감소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있고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몇시 나타나네. 손익계산서에는 우리가 비용하고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있겠죠. 이익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두 가지 발생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차변은 우리가 비용이고요. 비용은 발생이 됐다고 그러고요. 비용하고 수익은 발생이 됐다고 하고요. 오른쪽 대변에는 우리가 이제 수익이 발생이 돼요.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벌어서 우리가 비용으로 500만 원 썼으면 여긴 이익이 500만 원 나겠죠. 이익이. 비용하고 이익은 같은. 이익이 났으면 비용하고 이익 합이 수익이 돼야지 맞는 거죠. 여기는 차변이죠.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인데 왼쪽에 비용이 만약에 차변에 있으면 비용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고 오른쪽에 수익은 오른쪽에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수익은 오른쪽에만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손익계산서는 비용하고 이익의 합이 수익하고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돈을 벌었는데 비용을 내가 500만 원만 썼으면 수익이 1,000만 원이고 비용을 500만 원만 썼으면 이익이 얼마예요? 이익은 5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수익이 1,000만 원인데 비용을 내가 더 썼어요. 비용을 500만 원을 쓴 게 아니고 비용을 1,1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수익이 1,000만 원인데 비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손실이 100만 원이 나겠죠. 손실이 100만 원이 나면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수익하고 손실은 같이 대변 항목에 나타난 거고요. 비용하고 이익은 차변 항목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거래의 판료서는 뭐냐면 자산이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차변에 나타나는 건 뭐가 있냐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있죠. 자산의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증가되는 건 뭐가 있어요? 부채의 증가가 있죠.
그 다음에 대변에 나타나는 게 자본의 증가가 있죠. 자본의 증가가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자산이 만약에 대변에 나타나면 자산의 감소가 나타난 거죠. 차변에 나타나면 자산이 증가지만 자산이 대변에 나타나면 자산의 감소가 나타나는 거고요. 부채가 대변 항목인데 만약에 부채가 차변에 나타나면 부채의 감소가 나타나는 거죠. 부채의 감소. 그다음 자본도 대변 항목인데 대변에 나타나면 자본의 증가이지만 차변에 나타나면 자본의 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발생됐고요. 비용이 발생됐고, 비용 후 발생. 그 다음 수익 발생. 이게 이제 거래가 8가지가 있다, 발생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데요. 자산이 증가될 수 있고, 자산이 감소가 될 수 있고 하는데, 이 자산이 증가되는 거는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있으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발생이 거래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와 수익 발생. 이렇게 거래가 그 자산의 증가에 대해서 거래가 같은 거래가 이렇게 4번씩 4가지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분계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보면, 차변에 자산이 증가고 대변에 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산이 증가라고 하면 우리가 뭐 보통 예금에 돈이 입금이 됐다든지 아니면 현금이 뭐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뭐 토지를 뭐 구입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겠죠.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뭐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다. 이럴 경우에 분계 차변이 뭐가 오냐면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1,000만 원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가 와요?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니까 현금은 뭐예요? 현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이 1,00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분계 차변은 자산이 증가가 됐고 대변은 자산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자산이 증가됐고 대변에 이제 부채가 증가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부채라고 하면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대금을 뭐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부채가 증가가 되겠죠. 부채가 증가되면서 자산이 증가될 수 있는 거는 A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아서 어디다 넣어요? 보통 입금하다. 이럴 경우에 차변에 뭐가 오냐면 차변에 뭐가 왔어요? 보통 입금. 보통 입금이니까 보통 예금이 증가된 거죠. 보통 예금이란 통장에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고요. 대변에는 뭐가 왔어요? 보통 이제 대출금은 단기하고 단기를 다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단기 차입금으로 보고요. 단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가 됐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차변에 자산이 증가됐고 차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됐고 대변에 이제 자산이라는 부채가 이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는 이런 거래가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산의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본금을 개업할 시, 회사를 설립할 시 자본금 얼마? 500만 원. 500만 원을 어디? 통장에 입금하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통장에 입금이 됐으면 차변에 뭐가 늘어나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보통예금 얼마? 5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늘어나요? 자본금 얼마? 500만 원. 그럼 여기는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됐고요.
대변에 이제 그 자본의 증가,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이제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 여기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있고 수익 발생이 있는데, 자산의 증가하고 수익 발생은 보통 뭐 수입 수수료를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수입 수수료 뭐 50만 원을 통장에 입금되다. 그럼 차변에 먹어야 돼요. 보통 예금에 돈이 50만 원이 입금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대변에는 먹어야 돼요. 수입 수수료라는 수익 계정이 50만 원이 수익 계정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이제 자산이 증가가 됐고 대변에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의 감소가 있고요. 부채의 감소하고 자산의 감소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똑같이 이제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제 수익의 발생,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그럼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다음 부채의 감소가 있고 자본의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 부채 감소하고 이제 수익 발생이 있는데 부채 감소하고 자산의 감소가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차입금, 단기 차입금 아까 500만 원 빌렸잖아요. 이 단기 차입금을 이제 상환하는 경우 발생이 되겠죠. 차입금 5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좌 이체하다. 그럼 타변에 뭐가 감소가 돼요? 단기 차입금 500만 원 줄어들겠죠. 단기 차입금은 이제 부채고요. 대변에는 뭐가요? 통장에서 이체를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자산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보통예금 얼마? 500만 원.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가 됐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발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가 있는데, 부채의 감소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단기 차입금, 500만 원을, 장기로, 연장, 단기 차입금 500만 원을, 상환하고, 단기 차입금, 500만 원을, 빌려서 입금하다. 빌리다. 차변에 뭐가 와요? 단기 차입금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를 하죠. 단기 차입금 얼마? 500만 원. 대변에는 뭐가 발생이 됐어요?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은 줄었지만 단기를 장기로 돌려서 장기 차입금 500만 원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500만 원. 그래서 부채가 증가됐고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가 됐고요.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거래가 발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의 증가하고 자본의 증가가 있는데 회사의 자본금을 부채의 감소 회사의 차입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차입금 1000만 원을 자본으로 증가. 채무 면제이익이 아니고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가수금으로 해야 되겠네요. 가수금,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1000만 원을
자본 전입하다. 가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표자한테 돈을 빌린 거거든요. 회사가 대표자한테 돈을 빌린 경우이기 때문에 부채인데 이 부채를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입을 하려면 일단 가수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 타변의 가수금 1,000만 원. 그 대변에는 가수금을 다본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다본금 1,000만 원. 그래서 차변에는 부채가 감소됐고 대변에는 이제 자본이 증가되는 그런 붕괴가 되겠죠. 그 다음 부채 감소하고 수익 발생이 있는데 부채 감소하고 수익이 뭐가 있냐면 수익은 상품 매출, 외상매입금, 상품 매출 5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500만 원을 거래처 외상대와 상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품을 매출하면 우리가 매출이 발생이 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이 되는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금액인데 그 거래처와 우리가 이중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A라는 거래처에 물건을 500만 원을 팔고 그 A라는 거래처에 물건을 또 그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300만 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뭐 300만 원 있다든지 그런 외상 매입금과 외상 매출금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 회사는 만약에 그 거래처와 이중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변에 뭐가 오냐면 외상 매입금을 상계를 해주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이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 대변에는 뭐가 오냐면 매출이 500만 원. 매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으로 원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하고 미리 이제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거래가 부채의 감소고 이제 수익의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 자본의 감소하고 자산의 감소가 있고요. 자본의 감소하고 부채의 증가. 그 다음 자본의 감소하고 자본의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의 감소하고 이제 수익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증가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 발생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고 부채의 감소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렇게 거래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자본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뭐 수익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비용하고 수익 발생이 있잖아요. 이 비용하고 수익 발생은 거래가 발생이 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가 발생이 안 돼요. 비용하고 수익 발생은 거래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4가지, 8가지 발생되는 거를 우리가 거래의 이제 8요소라고 하고요.